R밸류 참조라는 게 요게 씨뿔뿔 들어와서 새로 생겼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조자를 안다고 보고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이 R밸류 참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게 좀 일러요. 자, 이 R밸류 참조라는 게 왜 필요하게 됐을까를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 R밸류 참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법이 C++11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런 문법이 왜 필요해졌지?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특히 이제 그 임시객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임시객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도 이름이 없는 이런 말을 꼭 붙여줘야 되는데 이 임시객체 때문에 즉 이런 것들이 이 임시객체가 주로 나중에 보면 그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오류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임시객체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R밸류 참조가 뭔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 R밸류 참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임시객체라는 이름 없는 임시객체라는 걸 설명할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R밸류 참조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법 정도만 가볍게 익히는 걸로 가죠.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말도 안 되는 코드죠. 자, 뭔 소리냐면 자, 참조가 있는데 인티저에 대한 참조예요. 그래서 뭐 R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참조자는 원본이 뭔지 지정 안 하면 문법으로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무엇에 대한 엘리어스인지 기술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티저 A를 제가 선언하고 10을 넣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참조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오류가 안 나요. 안 나는데 문제는 참조를 쓰는데 인티저에 대한 참조에 대한 참조인 rnew 데이터라고 그럼 여기다 대고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R밸류 참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예를 들면은 뭐 숫자로다가 아예 뭐 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R밸류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 뭐 C 언어에서 다 다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언급하자면은 일단 Rvalue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티저 변수인 a가 이렇게 있는데 a에 대해서 10을 넣어라 그러면 이건 단순 대입 연산이죠. 그러면 이때 이 a가 뭐냐면 이런 거는 Rvalue라고 하고요. 이 Rvalue는 이 10, 상수 10이 Rvalue예요. 그러니까 단순 대입의 right, 오른쪽. 여기서 L은 left인데 다른 말로는 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지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변수가 되는 게 Rvalue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Rvalue라는 건 상수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왼쪽에는 변수도 오고 상수도 올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상수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그 임시객체라고도 하지만 그 임시객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기냐면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연산 과정에서 연산의 중간 결과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4를 하면 연산 결과는 7이죠. 이 7이 바로 중간 결과고 이것이 나중에 클래스의 객체가 되면은 그때 그게 임시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참조자를 선언하는 건데 그게 바로 R밸류 참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임시결과는 기본적으로 상수거든요. 임시결과가 변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수에 대한 참조를 표현하기 때문에 싸잡아서 이제 그 R밸류가 아니라 R밸류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만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곱하기 연산이 있죠? 그 곱하기 연산이 있는데 요 연산 결과에 대한 게 여기 이제 참조자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임시객체에 해당되는 거는 연산의 임시결과, 함수의 반환값도 임시결과죠. 그에 대한 참조가 R밸류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강조 R밸류 참조는 이름 없는 임시객체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문법. 정말 마음에 듭니다. 범위 기반 포문이 있는데, 이 범위 기반 포문을 이야기하려면 기존에 이제 어떤 배열의 문제점을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죠. 배열의 문제점이란 뭘까? 예를 들면 인티저 A 리스트라고 선언을 했는데, 요소가 한 5개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5개 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뭐 여기다 값을 쓸게요. 40, 30, 10, 20, 50 이렇게 기술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printf 같은 걸로 출력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d \t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a 저기 왜 는이 저기가 있어? a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변수 i 같은 거 첨자로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for loop 도는 거죠. 인티저 i는 0부터 i가 이제 당연히 5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i라고 지정을 한다면 그럼 이제 문제 없겠죠? 그럼 이제 화면에 저 내용을 고스란히 잘 찍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소의 개수를 만약에 3개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아니면 더 늘려서 7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7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for loop 이거하고 연결된 이 자료에 대해 의존성이 존재하는 루프문에 대해서 이 범위 수정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고치면 이 for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게 항상 for loop를 돌 때 문제점이 인덱스 계산을 실수하는 거. 7개라고 해놓고 8개까지 돌거나 7번, 그러니까 7번 인덱스에 접근하고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범위 기반 포문에서는 뭐가 재밌냐면은 for loop를 도는데 문법을 잠깐 가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요렇게. 오, 멋있죠? 오토라고 써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오토를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토라고 쓰고 여기에서 이제 오토 n이라고 쓰고 변수 이름 아무거나 이거 변수 이름이야 아무거나 주시고 a 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화면에 찍을 때는 뭘 찍냐면 n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버리면은 그 화면에 루프가 알아서 7번을 돌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3개로 고쳐놨다 그러면 이제 초기 값이 좀 오버돼서 문제인데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알아서 루프가 몇 번을 도냐? 3번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 배열 요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알아서 루프가 결정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토 형식이죠. 그럼 배열을 이루고 있는 요소 형식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난다. 형식이 결정나요. n의 형식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C++은 형에 대해서 형식 검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실수로 이제 잘못된 연산을 할까봐 그런 좀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연산을 수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형 체크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변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접근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읽기 전용으로 읽으려고 접근할 때도 있지만 정보에다 대고 쓰려고 접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읽으려고 접근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다고 전제를 했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쓰기라는 행위를 이 어떤 무슨 함수였다.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 이 쓰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수로라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접근을 통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그 C 언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데 이게 for loop를 도는데
오토라고 주고 형식은 자동으로 이제 결정나죠. 그래서 배열인 A 리스트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어떻게 되냐면 이 요소 개수가 있죠. 그거만큼 이 루프가 자동으로 결정나요. 몇 회전을 하는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전제가 뭐냐면 전체 요소에 접근한다는 게 이제 전제가 돼요. 다만 재밌는 건 그리고 이 요소에 접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무슨 접근이냐? 읽기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면에 찍는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놔 볼게요. n에다가 대고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다 0이라고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나와. 여기에서 0을 대입해봤자 지역 변수 n한테 대입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 원본 데이터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원본에다 영향을 주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조를 써주시면 그럼 돼요. 엘리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C++ 11에서 새로 추가된 문법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실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반복문 첨자 잘못 줘갖고 실수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프로그래밍 경력이 많아도 그런 실수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다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는지 여쭤보고 좀 교육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피자님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조용하네요. 수업 분위기가. 네. 네. 질문도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굉장히 짧게 끝내네요.